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물질 만능주의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어떤 시대 정신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비용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돈이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돈이라는 것이 해결, 솔루션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해결이다. 돈이 솔루션이다. 그 돈이 즉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야. 돈이 있냐 없냐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돈이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을 잘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란 건 늘 있어. 늘 있는 거야.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 돈이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가 중요한 거지. 돈은 돌아.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써버리면 남의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해결이 아니다. 그저 비용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그건 그만큼의 비용이다.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부자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야. 즉 자기 돈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야. 그만큼 손해를 본 거야. 자기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봅니다. 그만큼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버는 소중한 돈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부자들이 돈을 더 밝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무슨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어마어마한 부자래. 건물주야. 서울 중심가에 있는 몇백억짜리 건물주인데 이분이 꾀재재하게 옷을 입고 그 건물에 그 지상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차 요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시겠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건물 주차장에 수위같이 보이지. 응? 근데 그 사람이 건물주야. 거기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 주차 비용 수거하는 사람이야. 거기 조그만 조립식 건물 안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마다 돈 받는 사람. 그 사람 그 돈이 아까운 거야. 남을 쓰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그 남을 쓰면은 그 돈을 그 사람들 삥땅 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의심되고 그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워런 버핏 아시죠? 이분이 세계 제일 부자라면서. 근데 이분이 맥도날드를 좋아하신대요. 아침마다 맥도날드 브렉퍼스트 그 밀 있잖아. 세트 메뉴. 그걸 안 시키고 그냥 그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하나만 사. 단품으로.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자기 방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같이 먹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모두로 세트 메뉴를 사냐 비싸게. 세트 메뉴 사기가 돈이 아까운 거야. 그게 부자가. 세트 메뉴 사면 몇백 원을 더 내야 하잖아. 그 돈 몇백 원 더 넣는 게 아까우니까 단품 메뉴 하나 사서 사무실에 오면 자기 냉장고에 콜라나 오렌지 주스가 있으니까 그거랑 먹는다. 그렇게 하면 더 싸다. 부자들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돈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닐 때는 모든 것이 다 돈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나가는 게 아깝다 이거죠.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보라고 맥락을.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그만큼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 돈이 만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돈에 초월한 사람이 돈을 돌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나는 돈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뒤로 막 뒷주머니 챙긴 사람들. 나 이런 사람도 참 싫어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돈 무지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인문학자야. 나는 철학자야. 나는 사회운동가야. 나는 진보 정치인이야. 이러면서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그 사람들이. 응? 그러면서 자기 뒷주머니를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난 5년간 많이 봤죠, 여러분. 자, 이번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역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의 사람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인데 거의 뭐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대요. 몇천억은 좀 아니겠지. 천억에 가까울 만큼 하여튼 뭐 500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500 이상은 500억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재산 거의 다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상실감, 박탈감에 자살을 했대. 자살을 했대요. 완전히 난 망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자녀들이 그분의 나머지 재산을 정리를 해보니 그래도 돈 15억인가 20억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웃기죠. 돈 10억, 20억이면 큰 돈 아냐. 그 돈을 평생 못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500억 이상 자산가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상실감, 박탈감에 나는 망했다 하고 자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저것 추려보니까 부동산, 동산, 현금자산 추려보니까 그래도 15억이 나오더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웃기지 않나요? 이거는 제 지인 얘기인데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재미교포야. 네. 그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삶이 만만치 않거든. 생각보다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이분은 나이가 좀 계신 분이에요. 대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미국 이민 많이 갔었죠. 그 당시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또 이분도 잘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한국이 그리워서 고향 땅이 그리워서 자기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무허가 판잣집 하나 짓고 논하나 바다나 사가지고 그거 해서 겨우 부쳐먹고 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더래. 이게 지금 사는 삶이 너무 좋더래. 돈 하나도 없어. 가짜 무허가 비닐을 반자로 만든 무허가 주택에서 몇 평짜리 논밭 부쳐먹고 사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10억, 15억의 자산을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야. 돈을 보는 맥락을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저는 이제 지방 도시에 사니까 노숙자가 없죠. 지방 도시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서울에 가면 노숙자가 좀 보이잖아요. 그래도 서울은 노숙자가 가장 없는 도시일 거야.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놀랐던 점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란 나라가 뭔 놈의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아. 일본도 노숙자 많아요. 도쿄에 가면. 근데 한국은 그래도 노숙자가 없어. 근데 서울에는 있더라고.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도 갔다 오고 교화 활동으로 그리고 이 노숙자들하고도 직접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스님이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 이 노숙자들이요 그러니까 전직이 젊었을 때 노숙자 하기 전에 무슨 그 노가다를 하거나 노가다란 말이 좀 그런데 뭐 근로직에 있거나 아니면 뭐 힘든 어떤 가정 환경이 불허했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없더래. 한 명이 없고 이 공통점이 전부 노숙자 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래. 전부 다 노숙자들이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 중역, 대기업 중역을 했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더래. 다 집안도 좋고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냐? 인생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잘 나가던 사람들 탄탄대로를 가다가 어느 날 망가지면은 삶이 좌절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저같이 이 파란만장한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은 뭘 해서라도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건 뭐냐 자본주의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커다란 명제잖아. 근데 이것을 너무 그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없으면 안 좋은 거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있어도 저 노숙자 같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아도 자살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틀려진다. 중요한 것은 돈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는 다 죽어 언젠간. 우리가 뭐 500년, 1000년 살면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모으고 할 어떤 그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지. 우리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껏해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십 년밖에 안 돼. 20년, 30년밖에 안 돼. 그 안에 많은 돈을 벌어놔야 돼. 그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뭐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세요. 중요한 거는 돈이 해결책이 아니다. 돈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돈은 직선적이고 병렬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돈은 상대적이다. 돈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틀리다. 뭐 그런 저의 주관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